네, 안녕하세요. 나무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3장 곤충의 생식과 성장, 그중에 네 번째 파트, 기생자 파트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자, 육식성 곤충의 기생자입니다. 기생하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기생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중복 기생자. 말 그대로 중복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걸 기주라고 합시다. 나무 말고, 이제 육식성, 동물이에요, 이게 동물. 동물에 기생하는 애가 이렇게 있었어요. 기생 1이 있었는데, 이 기생하는 얘한테 또 기생하면은, 이게 중복기생자입니다. 기생자에 또 기생을 한 것, 중복기생자고요. 자, 1번, 이게 1번이고, 동종기생자, 한 종의 구성원이 다른 종의 구성원에 기생하는 종.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제 같은 종 수컷이 같은 종 암컷한테 기생하는 것. 자, 이런 수컷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얘가 같은 종인데 같은 종 암컷한테 기생하는 거 동종 기생자. 같은 종이라는 거죠. 같은 종. 이건 이제 다른 종일 수 있는 거고 얘는 같은 종끼리 기생하면은 동종 기생자. 자, 유충 기생자.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 살며 어린 곡들을 먹는 곤충이다. 자, 사회성 곤충의 유충을 먹는 거죠. 유충이 약충을 먹는 거죠. 사회성 곤충이 유충이 약충을 먹는 거, 유충기생자고. 자, 사회성 기생자.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서 먹이나 다른 자원을 훔치는 곤충. 사회성 곤충이 자원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유충기생자랑 사회성 기생자 둘 다 사회성 곤충한테 피해는 주긴 하지만, 유충기생자는 직접 사회성 곤충을 먹고, 사회성 기생자는 사회성 곤충의 먹이나 자원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4장까지 왔습니다. 4장은 수목해충 일반인데 수목해충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론도 나옵니다. 강론들도 많이 나오고 아마 수목해충 일반으로 해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해충학이. 그래서 벌써 많이 달려온 겁니다. 해충학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좀 빠르게 뺐어요. 이제 요약도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착착착 좀 더 압축해서 많이 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사법입니다. 직접 조사하는 방법인데 직접 조사하는 방법 첫 번째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표본조사.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니 표본조사. 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잡아서 조사해요. 전체 집단에 대한 정보를 유추한다. 전체 중에 일부를 파악해가지고 이 전체가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다음 축차조사입니다. 해충의 밀도 조사를 순차적으로 누적하면서 방지 여부를 결정. 이건 1차 시험 때까지 나왔었는데 이 정의가 나왔었어요. 지금 표본 조사와 달리 표본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관측치의 합계가 미리 구분된 계급에 속할 때까지 표본 추출을 계속하는 방법. 네, 이 문장 알아두시고요. 자, 원격 탄사는 위성 영상이나 유무인 항공기로 촬영하며 조사하는 것. 여기까지 알고 갑시다. 다음 넘어갈게요. 직접조사 나왔으면 이제 간접조사가 나와야겠죠. 간접조사에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유아등. 유아등은 이제 곤충의 주광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곤충이 이제 빛을 따라가려는 그런 성질을 활용하는 건데 곤충이 좋아하는 파장대가 언제냐면은 32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보라색, 청색 계열. 보라색, 청색 계열. 굉장히 이제 낮은 파장이죠. 낮은 파장의 스펙트럼을 쐬주면은 곤충이 좋아한다. 벌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뭔지 아세요? 벌은 보라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유화등을 이용하는 방법. 황색 수반 트랩. 황색 수반에 날아드는 해충을 채집 조사하는 방법이고, 페로몬 트랩. 페로몬을 사용하여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페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종이라고 했죠. 같은 종. 네. 어떤 1나방이라는 얘가 있어요. 1나방이라는 얘가 페로몬을
사용하게 되면은, 페로몬을 이제 뿌리게 되면은, 1나방 애들이 모이는 겁니다. 1나방종 애들이 막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페로몬만을 추출하여서 이제 어디 뿌리는 거죠. 나무에다 뿌려놓으면은 그 나무에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때 다 같이 잡아버리든지 아니면 수집을 하든 채집을 하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먹이 트랩, 먹이로 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거고, 우화상. 해충이 약충이나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성충으로 우화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장치. 자, 흡충기. 청소기 같은 건데, 이제 공기 흡입력을 이용하여 해충을 빨아들이는 방법. 쓰러잡기, 포충망을 이용하여 포획. 말레이즈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봅시다. 곤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곤충을 벽에 부딪히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지점에다가 수집 용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곤충을 자동으로 포획할 수 있겠죠. 곤충의 그 특성을 이용한, 곤충의 행태를 이용한 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털어잡기는 이제 수목, 나무를 막 털어요. 막 털면은 이제 쑥쑥쑥 떨어지죠. 곤충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유화등 주광성을 이용한 거고요. 말레이즈 트랩은 이제 습성, 곤충의 행태를 이용한 거고, 그 정도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겠네요. 다음 주요 외래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후에 몇 번 가해하는지, 월동이 뭘로 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든다고 했고요. 외래 침입 해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별로 해서 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해충학에서도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2차 실기 때 서술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다 외워가시면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 시대별로 해서 시대 순서별로 해서 이제 나열을 했어요. 첫 번째 이세리아 깍지벌레는 보통 귤을 가해하고 유입국가는 미국이나 타이완으로 추정이 됩니다. 솔리코파리 소나무 가해하고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1929년에 왔어요. 이 연도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이 미국 흰불나방 화렵수 당연히 미국 흰불나방이니까 미국에서 왔겠죠. 1958년 체크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솔리포파리 1929년 미국 흰불나방 1958년 오케이. 밤나무 혹벌 일본에서 왔고 똑같은 데서 왔어요. 똑같은 연도에 왔어요. 미국 흰불나방이랑 밤나무 혹벌 똑같은 연도에 왔다 보시고 그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곰소래에 가해되고요. 유입국가는 불명입니다. 이거 외우시지 마시고 솔껍질 깍지벌레 1963년에 왔다. 미국 흰불나방 밤나무 혹벌 이후에 5년 뒤인 1963년에 솔껍질 깍지벌레가 왔다. 자, 버준나무 방패벌레 미국에서 왔고요. 1995년에 왔습니다. 1995년에 왔고 아까시 폭파리 아까시나무를 가해하고요. 미국에서 왔고 2001년에 왔습니다. 자, 아까시 잎 혹파리부터 여기서부터가 2000년도 우리 19세기부터입니다. 21세기죠. 21세기. 네, 여기서부터 이제 21세기 들어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주옥날개 꽃매미입니다. 주옥날개 꽃매미 우리 엄청 자주 볼 수 있죠. 평상시에도 얘도 외래충입니다. 자, 화렵수류 가해하고요. 중국에서 날아왔어요. 중국 2006년에 날아왔습니다. 2006년. 다음 미국 선녀벌레 마찬가지로 화렵수 가해하고요. 얘네 다 똑같은 학년 광식성이에요. 광식성. 광식성이라 하면은 2종 이상의 엄청난 많은 기주를 가해하면은 광식성이라 불리웁니다. 미국 선녀벌레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왔고요. 2009년에 왔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죠. 마지막 제일 최근에 온 게 화렵수류 중국 2010년에 온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어떤 해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외래해충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세리아 깍지벌레, 솔리포파리, 미국 흰불나방, 밤나무 혹벌, 솔껍질 깍지벌레, 버즌나무 방패벌레, 아까시 폭파리, 주옥날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자, 다음 발생 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발생 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 1910년, 엄청 멀 때죠. 솔리포파리 1929년, 미국 흰불나방 1958년. 자, 밤나무벌 똑같다고 했죠. 1958년. 솔껍질 깍지벌레 5년 뒤인 1963년. 버즌나무 방패벌레 1995년. 아까시 폭발이 2001년. 주옥날개 꽃매미 2006년. 미국 선녀벌레 2009년. 갈색날개 매미충 2010년입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고 하셔야 돼요. 자, 다음 기주 범위에 따른 해충의 구분입니다. 기주 범위에 따른 해충의 구분이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일단 할게요. 이 기주 범위에 따른 해충의 구분까지만.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 단식성 해충입니다. 단식성 해충. 단식성 해충인데, 한 종만을 가해하는 애들이에요. 한 종만을. 자, 회화나무만을 가해하는 애들. 줄마디 가지나방입니다. 자, 이 단식성 해충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일단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이후에 제가 하나 더 강의를 뺄 거예요. 요거를. 특이 수종만 가해하는 해충 이렇게 해가지고 뺄 건데, 일단 요거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회화나무만 가해하는 애들, 줄마디 가지나방. 그리고 회양목에서는 회양목 명나방. 개나리는 개나리 잎벌. 밤나무는 밤나무 혹벌. 자기나무 주엽나무는 자기문둥 날개나방. 소나무는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가루깍지벌레, 소나무 왕진딧물, 소나무 좀류. 얘네는 소나무만 가해하는 애들이고, 그 이외에도 밤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뽕나무이, 향나무 이붕해, 솔리폭파리, 아까시 폭파리, 검은 베네줄 명충, 소나무 혹응해 등 그 응해류, 구기자 혹응해, 북나무 혹응해, 회양목 혹응해. 응해류는 단식성인 애들도 있고 광식성인 애들도 있고 협식성인 애들도 있습니다. 자, 단식성 봤으니까 다음은 협식성과 관식성 이렇게 봐야겠죠. 아까 응해류 얘네 나왔었죠. 그쵸? 근데 이제 광식성 해충 중에서 응해류에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광식성 응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전박이 응해, 차응해, 전나무 이응해는 여러 가지 수목을 가해하는 광식성 해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협식성 해충입니다. 협식성. 협식성 해충은 별로 많지가 않은데 통째로 이어가세요. 방패벌레류가 협식성입니다. 또한 청공성 해충들이 웬만하면 협식성 해충이고요. 다음 솔라방 대표적인 협식성 해충이고, 자, 광릉 긴나무 좀과 여기도 한 개, 두 개 과를 가해하는 협식성 해충입니다. 깍지벌레 중에서는 벚나무, 쥐똥밀, 왕공깍지벌레가 협식성 해충입니다. 자, 다음 광식성 해충인데 광식성 해충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광식성 해충일수록 피해가 크겠죠. 네. 다른 단식성 해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줄마디 가지나방은 회화나무가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식성 해충은 다르죠. 바로 보겠습니다. 나방에 특히 흰불나방, 미국 흰불나방이 외래 해충인데 몇 년도에 왔다고 했죠? 1958년. 다음 동나방도 굉장히 많이 가해하고, 매미나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2차 서술형 문제도 나왔었죠? 중요하니까 나온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나온 겁니다. 다음 천막벌레나방이나 애무무늬 입마리나방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요 세 개는 이번 시간에 알아갑시다. 나방. 자, 진딧물, 목화진딧물, 조팝나무 진딧물, 복숭아옥 진딧물, 북나무 소리 진딧물 등. 깍지벌레는 아까 이 벚나무, 쥐똥, 왕공이랑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뿔밀, 거북밀, 뽕나무, 식나무, 가루,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광식성 해충입니다. 다음 청공성 중에서는 어떤 게 광식성이냐? 아까 청공성 보통 협식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천공성 해충들은 이 협시성 해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자, 오리나 모좀, 안락하늘소, 왕바구미, 가뭄비, 왕나무좀 등이 이제 천공성 해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 끝낼게요. 자, 보행,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 이 위에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 보행 전 발육 단계에서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 발육 단계, 뭐, 유충과 성충에서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 뭐가 있는지. 도롱이 깍지벌레, 집신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밀 깍지벌레, 주머니 깍지벌레가 얘네만이 전 생육 과정에 걸쳐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도롱이, 집신은 뭔가 집신 신고 걸어 다니니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루 깍지벌레, 밀 깍지벌레, 주머니 깍지벌레. 가루랑 밀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가루, 밀 같이 가져가시고. 자, 도롱이 특이합니다, 도롱이. 자, 도롱이, 그리고 집신, 가루랑 밀,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주머니, 깍지벌레가 이동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 이렇게 특징별로 해서 한 카테고리를 정해준 다음에 외우시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집신 깍지벌레에 대해서 쭉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특징도 알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고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후에 더 한번 자세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